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탄소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유지 비극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지혜를 모으고 협상해 나가면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다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고치는 방식으로 서서히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를 두고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제도의 설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제도를 설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발휘할 때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 중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5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원리는 쓰레기 봉투 제도의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쓰레기 봉투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염을 시킨 사람이 그 오염을 정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오염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만큼 버리는 사람이 그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 제도입니다. 한국의 쓰레기 봉투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 제도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맨 처음 도입된 해는 198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쓰레기 봉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쓰레기 봉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쓰레기를 앞으로 이 봉투에만 담아서 버리도록 홍보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제도에 적극 호응하였고 성공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제도를 전국에 적용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도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길거리 청소부도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통 근처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 봉투 제도를 도입하면서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버렸는데도 오히려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매우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감시와 처벌도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쓰레기 봉투 제도는 더 진화했습니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제도입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등은 재활용되거나 심지어 재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1kg당 400원 정도에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구별해서 버릴 경우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을 구별해서 배출할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을 선별해서 배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한 제도들은 대체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오염 처리 비용이 모금된다는 것과 오염 행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는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입할 때부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물질로만 포장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으로 쓰레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노력해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반 세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쓰레기 봉투 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탄소라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그 배출한 양만큼 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배출권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리터 쓰레기 봉투를 500원 주고 살 때 여러분은 비닐로 된 봉투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10리터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레기 봉투 100장을 한꺼번에 샀는데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도 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듯 탄소 배출권을 구매한 다음 기업이 노력해서 마치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듯 탄소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배출권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배출권에서 거래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곧 시장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이런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가 법을 만들고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배출권이 거래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면 시장에서 많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앞서 오염자 부담 원칙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먼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그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이라는 행동에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기본 원리상으로는 쓰레기 봉투 제도와 같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의 경우 버리는 양을 측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10리터 봉투에 채우면 10리터, 20리터 봉투에 채우면 20리터입니다. 그에 반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업들에게 배출량을 스스로 측정해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정한 배출량이 정확한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자신의 배출량을 거짓으로 보고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의 경우 오염 처리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처리장 등의 관리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오염 처리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몇 년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일정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그만큼을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탄소를 1톤만큼 대기로 배출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런 비용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셋째, 쓰레기의 경우 규칙 위반자를 감시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투기 행위를 목격할 수도 있고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로 투기 범인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배출권 허용량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장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은 피해의 범위에서 다릅니다.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면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워진 도로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쓰레기를 한국에서 버리면 그 쓰레기는 결국 한국의 영토 안에 대부분 존재하게 되므로 한국인이 버린 쓰레기의 피해는 대부분 한국인이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인이 함께 입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에서는 공유지 비극이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현재 그 어떤 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으로 인한 비용이 그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자국 내에서만 발생하는 반면 그 혜택은 전 세계가 나눠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8천억 원을 사용한다면 그로 인한 혜택은 1인당 100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한국인 5천만 명이 1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은 16,000원입니다. 혜택보다 비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 제도가 향후에도 잘 실시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의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